혹시 오늘도 아이와 놀아주면서 속으로 언제까지 더 놀아줘야 하나 시계만 보고 계시진 않았나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으로 놀아주고 쉼없이 말을 걸어주는데 왜 정작 우리 아이는 금방 지루해하거나 자꾸만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매달리기만 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육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아이의 뇌발달이 활발해지는 순간, 즉 몰입의 상태는 부모가 무언가를 해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개입을 줄일 때 찾아오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육아 피로도는 확 낮춰주고 아이의 주도성과 창의성은 2배로 키워주는 침묵의 기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무심코 했던 이 5가지만 멈춰도 아이가 스스로 놀이에 빠져드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멈춰야 할 행동은 바로 오늘은 우리 병원놀이 할까? 블록 쌓기 할까? 라며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의아하시죠? 좋은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에게 재미있는 놀거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정한 제안이 떨어지는 순간 안타깝게도 놀이의 주도권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께로 넘어가 버립니다. 놀이의 핵심은 아이 스스로 이거 해볼까? 라는 호기심의 불꽃이 튈 때 시작되는 법이거든요. 심리학자 데시와 라이언이 제시한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때 내재적 동기, 즉 외부 보상 없이도 하고 싶어서 하는 힘이 가장 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메뉴를 정해주면 아이 입장에선 이건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짜놓은 스케줄에 참여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물론 가끔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강요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오늘부터는 거실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몇 개를 자연스럽게만 두시고 아이가 먼저 손을 뻗을 때까지 딱 3분만 묵묵히 기다려보세요. 부모님이 리더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주는 그 짧은 기다림이 아이의 잠자고 있던 주도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버튼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의 부모라는 신분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아이가 소꿉놀이에 푹 빠져 있을 때 무심코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으시죠? 이 질문 한마디에 아이가 공들여 쌓아 올린 상상의 세계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이는 방금까지 최고의 요리사였다가 순식간에 현실의 엄마 딸, 아빠 아들로 소환돼 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현실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상 속의 손님이 되어 쓱 들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배가 고픈데 오늘 추천 메뉴는 뭔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징놀이, 즉 역할을 맡아 이야기를 이어가는 놀이를 충분히 경험한 아이일수록 언어 능력과 서열성이 더 빠르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몰입을 깨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놀이 파트너가 되는 마법 같은 방법이죠. 반대로 놀이에서 빠져나올 때도 엄마 설거지하러 갈게 라고 찬물을 끼얹지 마세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 보러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 라고 배역을 지키며 퇴장해 보세요. 아이는 부모님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그 세계관 속에서 주인공으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설명서가 되기를 멈추는 겁니다. 블록을 거꾸로 쌓거나 장난감 자동차를 비행기처럼 날려도 절대 교정해주지 마세요. 부모님의 눈엔 틀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이의 머릿속에선 지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정답을 가르쳐주는 순간 아이의 발산적 사고, 즉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각도로 바라보는 능력은 거기서 딱 멈춥니다. 창의성 연구자들은 이를 수렴적 사고의 과부하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정답이 하나뿐이라는 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야말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가장 크게 자라는 순간입니다. 단, 이 원칙은 걸음마 이후 유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아이가 몰입 중일 때 쉼없이 말을 거는 습관입니다. 물론 아이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무언가에 푹 빠져 있을 때만큼은 예외입니다. 이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는 깊은 집중을 방해하는 알람 소리와 같아요. 아이가 옹알이를 하거나 무언가 중얼거릴 때 그 흐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기다려주세요. 이 조용한 시간은 아이 뇌가 방금 경험한 것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외부 자극이 줄어들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학습한 정보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5번째는 장난감 상자에 적힌 권장 연령에 입직하지 않는 겁니다.
7살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3살이니까 이걸 사줘야지 하는 기준은 사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이를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혼자선 아직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과제가 발달을 가장 빠르게 이끈다는 이론이죠. 내 아이의 지금 수준보다 딱 반걸음만 앞선 놀잇감을 찾아주세요. 너무 쉬우면 금방 실증 내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거든요. 아이가 살짝만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그 적정 난이도를 찾아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만 멈춰도 여러분의 육아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부모님이 최고의 관찰자가 되어 침묵의 기술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아이는 그 누구보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아이가 스스로 놀이에 몰입하는 동안 여러분도 비로소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아이의 놀이 시간 중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육아를 더 쉽고 가치 있고 만들어줄 전략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